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개장 시황 오프닝벨 라이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3월 19일 화요일 개장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다 오른 상황인 가운데 GTC에서 또 엔비디아가 오르다가 또 빠진, 이 힘이 빠진 상황에서는 우리 장이 어떻게 펼쳐질까, 이런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장 시작 1초 전이고요. 개장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0.3% 마이너스, 코스닥이 0.1% 플러스로 시작을 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과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의 컨셉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장의 컨셉이요? 순환매? 순환매? 네. 무난무난하네. 오늘 이따가 원전 얘기 드리긴 할 텐데 원전?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미 주가 좀 움직일 것 같아서 네. 일단은 미리 예고만. 원전? 네, 오늘 장며들고 있습니다. 주가가 좀 움직일 것 같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지수는 좀 엇갈려서 시작할 것 같긴 하네요. 맞습니다. 네. 엇갈리는 게 아니라 지금 양 시장 모두 다 빠지네요. 하락대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6% 하락한 2671선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보합권에 있긴 한데 마이너스 0.16% 하락한 893.2.45%로 지금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어제 그래도 좀 선방하면서 오른 거에 대한 그런 네. 차익 실현분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둬야 돼요. 어제 근데 물론 종목군들이 좀 선방을 하긴 했는데 글쎄요. 일단 장 초반에 반도체 쪽에 대한 좀 약간의 이런 뭐 부분에서의 차익이 나오고 있어서 지수가 좀 상당히 좀 크게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 그리고 기아도 오늘 배당날길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조금의 뭐 차익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뭔가 엄청나게 하드하게 빠질 만한 뭔가 그런 이벤트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추가적으로 나온다면은 요 이제 수급바 리탈에 따른 부분에서 이제 저 PBR 쪽이 약간 좀 눌리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장 초반에 이 개파락 부분을 너무 그렇게까지 큰 부분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사실 요 뭐 반도체가 조금 돌아선다거나 아니면 기아가 배당락을 좀 이겨내는 흐름만 보여주더라도 네.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원전 쪽 지금 강하죠. 오늘은 뭐 원전이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원전 쪽 일단 좀 강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좀 순환매 흐름으로 방산 쪽 뭐 여전히 좀 강한 상황이고 오늘 2차전지도 좀 강할 확률이 있죠. 그래서 네. 2차전지 쪽 좀 일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바이오도 사실 미국장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말아 올리는 흐름들 일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 로봇주들 일부 나쁜 흐름들이 안 나타나고 있어서 뭐 바이오 개별주들에다가 뭐 일부 이제 뭐 방산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의 움직임이 좀 일단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좀 축을 담당하는 몇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네. 들어서 밸류업, 그렇죠. 2차 전지, 그리고 AI 반도체, 뭐 여러 가지 것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반도체인 SK 하이닉스가 2% 빠지면서 시작을 하고 네. 삼성전자도 오른 것도 없으면서 1.2% 마이너스 맞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다가 밸류업인 현대차가 0.2% 하락. 기아는 아까 언급해 주신 그런 이슈가 겹치면서 4% 하락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네. 어제 이어서 같이 신한지주, KB금융 뭐 요런 종목들 금융주들, 은행주들 요게 한 1%에서 한 1.5% 정도 이제 빠지니까 네. 이렇게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들이 살짝씩 조금 조정도 받으면서 흔들린다. 약간 오늘 장이 약간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네. 다른 산업군들에서 수급이 쏠리면서 기회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기조 자체가 약간 저 PBR 쪽이랑 반도체 쪽에서 뭐 일부 진짜 조만한 이 순환매만 돌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수급들이 이제 밖으로 나와주니까 뭐 조선도 움직이고 방산도 움직이고 변압기도 움직이고 뭐 다른 쪽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됐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어도 사실 수급이 오지 않으면 장에서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이쪽에서 어느 정도 조금 관망하는 심리가 일부 나타나고 좀 고민이 되니까 그럼 산업 쪽으로 좋은 데가 있네라고 하고 돌아주는 거죠. 근데 사실
돌아주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다. 왜냐면 그게 없었으면 오히려 지수에서 이제 그 시장에서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지수가 하락이 좀 세게 나왔을 텐데 네. 그나마 다른 데로 갈 그게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긍정적으로 지금 해석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이제 하락의 끝에 있는 것들이 기아 빼고는 네. NC소프트가 2% 빠지고요. 넷마블이 1.7% 빠집니다. 그러니까 오른 것도 없는 애들이 빠질 때는 더 빠지고 네. 참 억울한 그런 상황이고 다른 종목들 대부분 전반적으로 좀 안 좋네요. 특히나 코스피는 이제 대형주 쪽이 0.8% 마이너스로 제일 안 네네. 좋습니다. 이렇게 대형주가 좀 빠지면서 지수 자체도 조금 아래쪽으로 하방 압력을 받는 것 같아요. 0.7% 마이너스 2666포인트를 네. 가리키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섹터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뭐 상승하는 산업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테마성 있는 쪽도 좀 움직이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GTC에서 이제 폴라리스 그룹이 뭔가 좀 한다라는 좀 뉴스들이 돌았거든요. 그러다 폴라리스 보니까 그룹이? 그래서 폴라리스 AI가 이제 시간에서도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전도체 저항 없이 계속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제가 오늘 좀 주목했었던 부분들은 이제 원전이에요. 원전 쪽에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하고 저희 독진 노트에도 이제 새벽부터 좀 글을 올려놓긴 했는데 어쨌든 뭐 그 부분에서의 원전 쪽 이따가 제가 PT 준비해온 거 있으니까 좀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방산주도 좋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4%대 나오고 있고 뭐 네. LIG 넥스원이라든지 또 특히나 리포트가 일단 LIG 넥스원 목표가 19만 원짜리 리포트 좀 좋은 게 나왔고요. 방산 쪽은 사실 지금 산업적으로나 뭔가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인 연속성을 가질 확률이 높아요. 네. 게다가 그 수주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테슬라가 간밤에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2차 전지 쪽에서 일부 종목군들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풍력이나 이런 쪽도 오늘 좀 움직이고 있는데 요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에너지 차원에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AI 전력에서의 부분에서 지금 원전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 이벤트가 되는 거죠. 전력 생성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최근에 약간의 뭐 조금 조정이 나올 수는 있었겠지만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최근에 바닥권에서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약간 비올 같은 이런 신제품 관련된 이벤트 있는 종목군들 뭐 이제 미용 의료 쪽 약간 이런 쪽도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 하락 쪽 같은 경우는 약간 반도체에서 좀 단기 시대가 많이 분출됐었던 종목군들에서 일부 차익이 나타나고 있고 AI발 뭐 좀 기대감이 있었던 이런 종목군들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CXL 같은 경우도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도체 쪽에서 대거 일단 좀 상승이 일부 나왔었던 쪽에서 일부 조정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건 쪽도 지금 오늘 연달아 조금 힘이 든 상황이네요. 그래서 재건 쪽도 연달아 좀 차익이 나타나고 있고 전거래에 강했던 이런 리튬 쪽 이벤트 있어서 올랐었는데 그런 쪽에서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전거래일에 굉장히 강했었던 종목군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전방위적으로 일부 차익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0.4%, 0.36% 마이너스 891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 네. 역시나 아까 뭐 방산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돈이 쏠리는 데만 딱 집중적으로 조금 쏠리는 것 같고 네. 나머지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조금 침체된 분위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대형주 보면은 네. 요게 지금 상승하는 종목이 모르겠습니다. 코미코, 제주반도체, 뭐 신성델타, ABL바이오, 대주전자재료, 에코프로, HN 이런 종목들 보면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네네네. 크게 이렇게 같은 방향성이나 아니면은 뭐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이끌고 간다 이런 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제 수급발 부분이 지금 장 초반 대비했을 때도 좀 수급의 이탈이 좀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좀 개별 이슈가 강하게 있거나 아니면 호재가 있는 산업군들의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같은 경우도 이제 하락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돈이 명확하게 갈 만한 명분이 없으면
또 약간의 좀 정체기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이라든지 뭐 이제 오늘 뭐 약간 미용 의료기기나 이런 쪽은 명확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쏠리게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 전거래에서의 좀 연속성이 안 나오는 시장이죠. 최근에 좀 기간에 좀 매도도 나오고 제가 그래서 최근에 급등한 종목군들은 빨리빨리 좀 이제 확정을 짓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좀 오른쪽에서 다른 쪽이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 싶으면 차익하고 빠르게 넘어가는 빠른 순환매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두더지 게임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쫓아다니기가 사실 좀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급이 돌 수 있는 산업군들 몇 개 정해 놓으시고 거기서 포토화를 해 놓으신 다음에 하나 오를 때마다 이제 그거 정리하고 안 보고 정리하고 안 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같이 따라가는 부분으로 대응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상당히 발목 잡히고 좀 힘들 수 있는 네.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하는 종목 중에서 눈에 띄는 거는 역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너빌리티 요거 두 개입니다. 네. 상승폭도 4%에서 4.7% 정도 그렇게 상승폭도 크지는 않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김장일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왜 이렇게 지? 네? 분위기가 지금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미팅이 좀 길어져서. 네. 그 오늘 관전 포인트 뭐 있을까요? 예, GTC하고 네. 구글하고 애플하고 손잡나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뭐 전혀 시장에는 뭐 크게 구글하고 애플하고 구글이나 애플이나 GTC나 뭐 그런 게 지금 시장에서 크게 뭐 반응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애플하고 구글하고 하는 건 우리가 반응할 게 없죠. 우리 관련된 주식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건 GTC는 반응할 게 있죠. 네거티브하게. 네거티브하게. 별 특별히 아주 판타스틱하진 않았다고 사람들이 일자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내용은 아까 설명을 하셨을 것 같고, 네. 그렇죠. GTC에 대해서 뭐 GTC 아예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그 설명하기도 애매한데 어쨌든간에 그 G100 뭐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플랫폼 회사예요. 아, 이젠 우리는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네. 우리 이젠 그 추론 학습 많이 할 텐데 학습 말고 추론할 텐데 이게 소프트웨어 해가지고 우리 구독하세요. 네. 한 달에 뭐 4,500불 내면 해줘요.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플랫폼을 좀 강조했어요. 성능은 당연히 좋고 네네. 정확히 GB200이라 했죠. 네. GB200을 했는데 그럼 스펙이 다 보셨으면 아시겠는데 뭐 엄청나게 뭐 성능이 좋고 5배 좋고 뭐 사이즈도 좋고 막 다 해요. 근데 본장에서 한 0.8% 1% 오르다가 장 끝나고 나서 좀 눈치 보더니 약간 1% 빠진 것 같아요. AMD는 당연히 빠지겠죠. 네. 경쟁자니까. 근데 그거 말고는 다 관망이에요. 관망. 네, 그러니까 구글은 올랐고 구글은 장중 6% 올랐어. 네. 4%대로 끝났거든요. 유일하게 나스닥에서 가장 컸던 거는 구글이에요. 애플도 장중에 많이 오르다가 결국 약간 오르는 끝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엔비디아가 그렇게 컨퍼런스 하고 나서 나온 이후의 주가를 보면은 조금씩 다 빠질 것 같지만 보통은 이제 그 뭐지? 지켜냈어요? 이게 관망하는 거. 그러니까 뭐 암이라든가 뭐 저기 장비 업체가 약간 빠지는 거. 네. 엔비디아하고 저기 AMD는 빠진 거죠. AMD 많이 빠졌고 오른 종목이 있습니다. 뭐죠? 본장하고 이 발표되고 나서도 오른 종목이 있어요. 뭐예요? 케이던스 시스템스하고 네? 케이던스 시스템스하고 케이던스. CADNC 케이던스 시스템스 케이던스 시스템. 하고 디자인 시납스. 시스템.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 디자인 시스템. 그다음에 시납시스라고 네. 두 개가 똑같거든요. 엄청 네. 비싼 거예요. 피아 한 50배 되는 회사. 반도체 IP하고 설계 툴 시스템. 아, 반도체 IP 회사들. 네, 이게 엔비디아하고 해가지고 새로운 그 소프트웨어 나오고 하는데 이 시스템에서 협력하고 뭐 그런 거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장중에도 한 1% 2% 올랐고 네. 끝나고 나서도 한 2%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주 냉정하게 보면은 기대가 있을까 하다가 당장에 큰 건 없고 근데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건 뭐 설계하고만 소프트웨어 한다니까 네. 그 회사들은 받쳐주고 구글 인정받았네 애플한테 애플이 당장에 뭐 AI 못할 것 같으니까 구글 이렇게 구글하고 시납시스하고 이거 그럼 한국 관련되는 게 없잖아. 네. 뭐 있어? 없잖아.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약하게 시작하겠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 네, 보노 형제님이 네. 너무 길어 본부장이 보노 형제님이 보노 형제님이 얘기한 네. 것처럼 다른 쪽에 갈 데가 없으면 장은 많이 빠진다는데 어제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더라도 다른 쪽에 갈 데가 있어. 갈 데가 있다. 조선이가 됐든 방산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그쪽이 왕창 올라가는 건 아니더라도 2차 전지도 오늘까지도 나쁘지 근데 어제 많이 반영된 측면이 있지요. 네. 테슬라가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후행적으로. 사실은 테슬라도
목표 주가 하향은 러시예요. 심지어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PER 30배 주면 PER 30배를 준다는 이 회사한테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PER 30배에서 90배밖에 안 나온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 판인데 그래도 가격을 올려서 성수기 좀 팔아보겠다고 미국하고 유럽하고 네네. 그러니까 그거에서 오늘까지 오르잖아요. 갈 때가 있잖아. 단기라도 두 도시 싸움 됐든 무슨 싸움 됐든 그러니까 그렇게 가다 보면은 장은 무너지지 않는데 힘은 좀 없고 그러면 FOMC도 있으니까 별거 없다고 하지만 그 좀 더 지켜볼까 이런 심리가 있다가 스타트 포인트 낮은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면 뭐 장은 뭐 이렇게 낮기 시작하나 마는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섹터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빠지는 섹터가 반도체입니다. 1.5% 전체 섹터가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 있고 GST가 9% 마이너스, 테크윙 6% 마이너스, 그리고 뭐 가온칩스 5%, 퀄리타스 4%, 에이징랜드 4%, AD 테크놀로지 4% 이렇게 마이너스가 좀 깊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은 어때요? 이 반도체에 대해서 오늘 코멘트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GTC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첫날부터 뭔가 우리가 약간 이렇게 막 집중할 만한 뭔가 아이템을 던져주지 않을까라는 일부 심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뭐 엔비디아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거의 뭐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고 애프터마켓은 오히려 좀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약간 쉬어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서의 좀 차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시장 자체가 조금 눌리는 거는 이제 두 축이었잖아요. AI 반도체랑 이제 이 저PBR이 동시에 뭔가 이렇게 좀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물량의 차익이 좀 강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좀 낙폭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선물의 매도가 강해지고 있다 보니까 네. 좀 기간의 금투 물량이 좀 빠르게 또 튀어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이 어쨌든 롤오버 되고 해서 아직은 조금 더 여유가 있긴 한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총 누적 요번에 누적에 대한 매도 금액 자체가 한 2조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수급적인 전반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여유는 있긴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수급 이탈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이제 손바뀜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순환매 부분에서 어느 정도 디펜을 해주더라도 거래대금 자체가 좀 강하게 빠르게 줄어들 수 있거든요. 전거래를 네. 이미 좀 줄었는데 만약에 오늘까지 강하게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의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런 시점이 한 뭐 5거래, 6거래, FOMC까지 다 지나면서 이번 주 이벤트가 많은데 지나가면은 그때 한번 단기 수익 관점으로는 또 접근하기엔 또 용이한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대신에 그 안에서 좀 산업이나 이슈에 따른 수급 쏠림이 워낙 강해지는 시장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 좀 잘 맞추지 않으면 사실 승률 자체는 상당히 떨어질 수 있는 시장이다. 대신에 맞추기만 하면 그 과실은 좀 달콤하겠죠. 수급이 워낙 강하게 쏠리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시장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개인이 최근에는 좀 고점 라인에서 일부 조정 나서 잘 담았다가 지수 상승하면서 잘 파는 기조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좀 맞추는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고점에서 외국인간 다 팔면서 개인만 사주는 그림은 좋지가 않아요. 네. 그림이 좋은 그림은 아닌데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도 채팅을 쳐주시는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지금 거래소에서 1200억 팔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1100억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지금 양시장 합해서 2000억 넘게 던지고 있고, 기관도 여기 합세해서 거래소에서 2500억 장 초반부터 팔아제끼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에서 또 230억 마이너스로 시작을 또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네. 근데 뭐 여기서도 그쵸. 5천억 5,200억 마이너스로 시작합니다. 네, 선물 쪽에서도 많이 팔고 있고요. 근데 그래도 오프닝벨 보시는 분들은 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왜요? 게, 또 우리 로봇이 오늘 또 힘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 최근에 이제 언급드리는 산업군들이 뭐 이제 잘 선택을 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하시니까 수익을 보시는 건데, 어쨌든 그래도 좀 이렇게 이슈가 되는 쪽을 우리가 기민하게 잘 좀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도움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한테 좀 여쭤보면, 지금 반도체가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지금 생각하신 것보다 원래 예상하신 것보다 더 빠지나요? 어떠세요? 이 정도 빠질 수는 있죠. 이 정도 빠질 수는 있다. 전약 후강이 될 수도 있고 전약 후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장은 지금 얼마가 한 1% 빠지나?
0.8% 네, 아까 1%. 1%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 코스닥은 덜 빠지고 그랬는데 삼성 하이닉스 빠지면 대책 없는 거예요. 삼성 하이닉스가 제일 많이 빠져요. 삼성 빠져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오른 뭐- 것도 없으면서 마이너스 1%. 근데 오늘은 뭐 삼성 바이오로직은 LG 엔솔이고 뭐 밑에 있는 것들이 그렇다고 그걸 메울 정도로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네. 어제 그렇죠? 우리가 어제 미리 오른 측면이 있었어. 그러니까 약간 빠진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오늘은 빠지는 걸로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여기서 포지셔닝이 오늘 나온 게 끝이냐, 더 있느냐 이런 거하고 FOMC잖아요. 네. 그 두려움이 있으면 약간 이 시련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컷하고 나가는 분이 계시면은 오늘은 아마 마이너스를 돌릴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캐릭터 놓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GST나 뭐 받아야지. 에? GST? 뭐 요런 지금 반도체 소부장 사신 그거 분들은 엄청나잖아 GST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다른 함부로. 반도체 주식들 소부장 사신 분들은 개별 종목을 따라할 수 있는 장이 좀 애매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 이거 GTC 보고 나서 천천히 해도 된다. 그래서 아. 제가 그 저기 비중을 줄이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거고. 그러면 GTC 어쨌든 지금 뭐 엔비디아에서 뭐 끌고 나와서 얘기- FOMC 보고 내일 모레 확인할 거야. FOMC까지 보자. 네 보자. 뭐 FOMC까지 줄창 빠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비중이 적게 가져가는 게 좋지. 한 15%만 바꾸면 되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창 본부장님 채팅창에서 지금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니 로봇 얘기 우리 우리 또 짝꿍댕이 잘 말씀드렸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거는 가는 게 맞아. 왜냐하면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AI하고 로봇하고 결합된다는 리포트가 네. 시의적절에 나와서 갈 데가 없는 상황에서 26일 날 나오는 새로운 거 있잖아요. 그 회사. 그 회사도 있고 두산하고 레인보우 할 때 사람마다 완전히 다른데 너무 식상하다 레인보우 네네 그 두산 가자 라인업이 좋으니까 이런 사람도 있지만 네네 아니, 대장이 안 가서 두산이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테마가 다시 붙으면 레인보우가 한번 트라이를 해본다 이런 의견이 날라져 있고 시장에서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두 가지인데 네. 그 밸류압이 한번 쫓쳤잖아요 삼성물산이 오늘 그렇죠. 또 빠지나 모르겠는데 삼성물산 네, 살짝 대충 그건 이제 오늘이면 마감된 것 같아요. 0.7%죠. 더 이상 빠지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근데 은행이 이제 나가 돌아서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은행도 빠집니다. 기관들이 뭐냐면은 기관들이 이제 기업 밸류압이 완전 넘어간 게 아니면은 다시 사들어갈 타이밍을 노릴 것이고 내려갈 때, 그 다음에 테마를 노릴 거 아니에요. 테마에서 걱정되는 게 조선 방산 로봇이 한 뭉탱이에요. 이런 쪽이 생산성 향상과 그다음에 오더 베이스에서 괜찮다 그러면은 그쪽에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조선방산 로봇에서 한 축을 구축할 거예요. 네. 그게 반도체라든지 그 기업 밸류하고는 다른 카테고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카테고리가 쉴 때 이거는 별 관계 없단 말이에요. 물론 네. 반도체하고 기업 밸류가 너무 세게 다시 가면은 이쪽이 좀 프라피텍이 또 나오겠지. 근데 지금은 반대 상황이잖아요. 그 기관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양쪽에서 이렇게 저가면서 아니면 따라가는 게 둘 다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지금 얘기한 섹터 말고 나머지 쪽은 별로 힘을 못 받으면은 장은 약보합으로 끝나는 게 맞는 거죠. 그 0.5로 끝날지 마이너스 1로 끝날지는 사시고 파시고. 아 근데 오늘 지금 모르겠습니다. 9시 23분 지나가고 있는데 이거 좀 하락폭이 초반부터 좀 거센 느낌입니다. 코스피가 뭐 1% 빠지고는 있지만 사실은 체감 지수로는 조금 더 빠지는 느낌이고,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의 하락폭이 외국인들의 그 매도세가 더 늘어간다는 게 조금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3천억 넘게 지금 3천억 가까이 좀 매도세가 깊어지고 있는 거, 기관도 역시나 계속 매도 물량 공세를 좀 늘려가고 있는 거. 사실 근데 반도체가 빠지면 다른 종목이 그래도 오르고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있으면은 좋은데 네네. 사실은 뭐 바이오도 그렇고 뭐 지금 조선도 그렇고 뭐 지금 원전하고 그 다음에 원전도 지금 좀 되돌림 나왔나요? 원전하고 뭐 이런 특정 종목들 빼면 사실 별로 그렇게 오르는 게 없어서. 아니 그 특정 종목이 우리가 갈 수 있는 모든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나라 같아. 그러니까 정도면 이렇게 되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거래 같은 완전 경우는 올랐잖아. 조선이랑 뭐 방산이랑 뭐 변압기, 많이 전선, 구리 등등 굉장히 다양한 섹터가 좀 더 집중이 됐다라고 한다면 네. 금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쏠림이 강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로봇 쪽으로 확실히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가총액 코스닥에서 9위 종목이 지금 10% 이상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뭐 두산 로보틱스도 좀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종목군들 좀 일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쪽으로 더 쏠리다 보니까 이전보다 상승폭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런 흐름들이 유지가 되기에는 조금은 연속성이 더 강해지기 힘든 거는 수급이 이탈이 강하고 상승 종목 수가 굉장히 조금 적다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굉장히
불안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손가락이 잘 안 나가요, 원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지켜볼까? 이제 내일 당장 FOMC인데 조금 더 지켜볼까? 약간 요런 심리들이 있다 보니까 특정 종목 수급이 쏠린 거 지금 이제 강한 쪽으로 가자 요런 쪽으로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초반부터 힘이 강해지는 쪽으로는 수급이 쏠리는 거고 그게 아닌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러면 지금 수익권이니까 좀 팔아놓자 현금화를 좀 챙겨놓자 요런 심리들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요번 주에 뒤에 이제 수요일 목요일날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없으면 네. 이렇게까지 강하게 눌리면 안 나올 텐데 그거 당장 이제 FOMC에서 만약에 물가에 대한 불안감이 더 높아지면 지금 환율이 여러분들 1337원 20전까지 올라갔어요. 와. 그러니까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금리 얘기는 잘 안 드리긴 했지만 이제 단기채 금리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지금 뭐 조금만 더 올라가면 다시 5%대 갈 수도 있을 정도로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되돌림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리고 시장에서의 어쨌든 수급이 강하게 쏠렸던 거는 그 이슈가 있었잖아요. 금리 인하가 어쨌든 연내에 좀 상당 부분 진행은 될 거다. 근데 그 기대감들이 계속 후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그 패드워치에 대한 비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조금 묻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사실 이제 또 변곡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럴 때 현금 가지신 분들은 상당히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에서 또 단기적인 수급 흐름들도 또 즐기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사실 아직까지 지수가 2658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렇게까지 막 엄청 무서워하실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물론 수급적인 이탈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잘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잘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그래서 올라갈 때 조금씩 덜어놓으면 마음이 편하다니까요. 요럴 때 되게 편해지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그리고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을 좀 분석을 했을 때도 기간이 올라간 종목군들에서 차익을 굉장히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기주들이 오늘 좀 같이 몰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 PBR이나 AI 반도체 중에서 뭔가 하나 턴되는 뉴스만 나와도 지수는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고점 대비했을 때 아직 지수가 한 2%대 2.5% 정도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상황에서 막 엄청나게 죽을 정도로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시기에는 아직은 조금은 좀 이른 감이 없잖아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플리 쉽게 세론 뉴스예요. 세론 네. 이벤트. 셀온 뉴스. 세론. 내가 뉴스에 지난주에 팔아라. 세론 이벤트가 될까봐 뭐 대단히 실망스러운 게 오늘 GTC 뭐 첫판에 네. 컨퍼런스 발표할 때 있었던 거 없어요. 있었어요? 어떻게? 오늘 GTC 컨퍼런스 첫 번째 스피치 했을 때 네. 젠슨 항이 하고 나서 쭉 나왔잖아요. 네네. 그렇죠? 거기에 대단히 뭔가 좀 이제 투집을 잡고 아니면 좀 많이 실망스럽고 실질적으로 네. 주가가 빠졌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뿐 실망할 만한 펀더멘털적인 요인이 있었냐 이거죠. 없었습니다. 없었죠. 네. 하지만은 이게 세론 뉴스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으면은 세론 뉴스가 되면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던스랑 시납시스라든지 그런 뉴스가 올랐고 네. 구글은 상당히 올랐고 그게 뭐냐? 그럼 거기 내에서도 반도체 내에서 그런 주식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그런 주식이 일단 눈에 확 안 보이니까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니까 나머지도 한 비만 더 빼면은 안 가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나한테 물어도 오늘 살 것이냐? 똑같은 눈치예요. 나도 지금 사긴 하면 쟤도 안 살 것 같아. 그럼 내일 볼 때까지 사. 그런 심정이 있겠지. 그렇죠. 그럼 여기서 팔 것이냐? 그럼 현금은 30% 있는데 오늘 살 것이냐? 팔 네. 것이냐? 이거는 이제 기술의 영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더지를 잡든 뭐 하든 간에. 방산하고 아까 말한 조선이나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같은 경우는 센 거거나 안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가는데 그쪽도 레인보우는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만은 엊그저께 리포트 나오고 했었는데 어제 사실 장들이 많이 올랐어요. 2차 전지 우리가 조금 어저께 내가 말했잖아요. 네. 어저께 장이 생각보다 좀 더 갔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에다가 더 빠지니까 나머지 것들도 그 반도체나 그 2차 이런 거를 메울 정도로 올라갈 힘은 없다고 그 정도는.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고 받아들이고 오늘 살 것인지 내일 살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환율이 지금 1230 몇이 간데도 불구하고 2650이라는 거는 전체 장의 파워는 네. 그 전에 우리가 아름아름 모르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바라보시고 선택의 영역에서 잘 하고 오르냐 내리냐 나눌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꼭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장이 전체적으로 그 외국인이 한 1조 뭐 몇천원 이렇게 파는 게 아닌 상태에서 만약에 1%, 1.5% 빠지면은 네. 오늘 1% 한 1.2% 빠지면은 어저께 과한 건 아닌데 조금 생각보다 많이 오른 거 우리 더 토해내고 빠지는 거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1% 초반대 이상 빠지면은 저가 매수 일부 좀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다 하진 않을 것 같고 내일 아침에 보고 나눠서 할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장중에 있을 이슈, 일본은행의 정책 이슈? 네네. 요거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니케이는 0.6%, 0.5% 정도 마이너스 39,557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일본의 통화 정책, 우리나라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요? 그러니까 금리를 이번에 올리면은 우리한테 파지티브 하려고 느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 무슨 다른 정책을 써갖고 일본이 어제 네. 오른 거잖아요. 어제 오른 거에 반도 아직 안 토해내고 있으니까 그 구체적인 게 오늘 확인될 때까지는 모르는 거지. 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계제가 되겠구나라는 기대까지는 다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일본이 만약에 엔화를 올리면은 네. 우리한테 파지티브하다는 거는 우리 장에 파지티브한 게 하나 면이 있고, 네. 그는 이제 일본이 다른 조치 취하면 그게 희석되는 거고, 네네. 종목적으로 보면 조선이나 자동차주가 우리한테 파지티브한 거죠. 그렇죠. 수출이 네. 더 근데 효과가 있으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저께 말하는데 기아가 오늘이가 내일인가 배당 낙이죠. 아마 그럴 거예요. 오늘 어떻게 네네. 시작하는지 맞아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좀 그 눈치 보겠지. 예? 조선주는 어저께 미리 생겼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그때 역시 눈치 보겠지. 빠지지 못하고 그 종목들도 눈치를 보니 힘이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그거 빠지는 거니까 뭐 어른 잡아서 한 1점 뭐 제가 그런 걸 리딩할 수는 없지만 네. 어제 생각보다 많이 오른 거 토해내는 정도 하면 1%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어저께 좀 과하게 오르는 측면이 있는 약간의 거를 더 토해내면 쌤쌤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이 된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일본의 그거는 파지티브해야 되는 맞는데 일비 조금 희석이 됐어요. 일본의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그리고 이번에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인디케이션만 주고 왜 걔네들이 CPI가 2.2% 나왔는데 네. 2.2% 봤을 때 strong enough 안 하다. 일본의 미국의 FOMC 듣고 나서 한 달 미루자 네. 이런 생각이 가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게 GTC랑 그 다음에 일본의 그쵸. 통화정책회의 그럼 파지티브하게 그리고 나와야지. 뭐 그냥 약간 경계감을 갖는 이벤트로는 FOMC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GTC 뚜껑 열어봤는데 원래 있던 내용이었고 뭐 그냥 그랬어 하고 지나갔고 엔비디아는 지금 애프터 마켓에서 한 2% 빠지나요? 1% 2%? 1%대 빠진 것 같아요. 빠진 것 같은데 AMD 빠지고. 그렇게 지나갔고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약간 떨어지고 있고 거기다가 일본 그런 호재는 우리한테 반사수에 입을 거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럼 복잡성이 있어. FOMC만 남은 건데 그렇지. 그러니까 FOMC가 확인하고 저점이 더 내려갔을 때 살 것이냐, 오늘 생각보다 많이 빠지니까 나눠 살 것이냐, 그렇죠? 그 사람은 다른 거지. 오케이. 그러면 두 분은 지금 이렇게 빠지는 장에서 어디서 사느냐가 포지션의 문제인 거지 결국 빠지면 산다라는 그 뷰에는 변함 없습니까? 저는 나눠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2,600이 안 깨지면은 원래 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한 30%는 오늘 사든 내일 사든 아니면 이번 주 한 금요일에 사든. 네. 왜 금요일은 은행 주총이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거기서 이상한 소리 또 삼성 할 수도 물산청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렇게 남겨놔서 세 분 정도 나눠서 산다고 말씀을 드렸던 그거 그대로 가져갈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저는 그 관점입니다. 이거 계속 맨날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포트를 확장할 때는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더 스윙이나 사지 말자. 그 스윙이나 이렇게 좀 이슈가 되는 거에 수급 쏠리는 거에서 이게 좀 유동성 있는 자금으로 이제 매매를 하자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장기적인 포트 확대 시점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뭐 일단 조금 더 지켜볼 것 같고 그 자금 자체를 조금 이제 포트폴리오로 진짜 장기로 끌고 가는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FOMC를 보고 가도 늦지가 않거든요. 며칠 이거는 제가 독지노트에도 똑같이 적어놨었던 부분이라서 뭐 말 바꾸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서의 좀 흐름을 확정을 짓고 보시는 게 맞고 만약에라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FOMC에서 조금 더 물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공격적으로 얘기가 나왔다. 만약에라도 그러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이 횟수에 대한 철회가 조금씩 일부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맞물려서 한번 좀 강한 충격이 올 수 있어요. 그런 게 왔을 때 저는 분할 매수가 그때부터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요번에 한 2거래일 정도 조정 나온 게 한 고점 대비 한 2% 빠진 게 기회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그거 참을 그 정도 2% 정도 조정 나와서 있는 돈 다 들어갈 거였으면은
애초에 조정 기다리지 않고 달리는 말에 빨리 올라타는 게 훨씬 낫죠. 왜 거기서 뭐하러 비중 축소를 하겠어요. 그럴 네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좀 조정이 나와서 들어간다고 한다면 장 자체가 뭐 5%라든지 최대한 좀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이게 올라가는 흐름이 좀 끊겼나? 라는 좀 헷갈리는 그러한 뭔가가 나올 정도의 뭔가 강한 충격이 있을 때 그럴 때 좀 단기적으로 들어가면 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포트에 좀 유지하자라고 말씀드렸던 50%는 아직까지는 그냥 더 줄이지 않고 홀딩으로 조금 지켜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가 1.16%, 코스닥이 0.6% 마이너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요 정도? 이거로 끝날 겁니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요 정도로 마무리되면은 괜찮은데 이제. 근데 이제 근데 계속적으로 선물의 수급 이탈이 좀 강해지고 있고 네. 거기에 따라서 기간의 물량과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기서 끝난다라고 확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확정을 지을 수는 없는데 이제 수급 부분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시면서 좀 봐야 되겠죠. 추가적으로 이게 수급 이탈이 더 나오는지 그리고 지금 오늘 요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 그래도 올라가는 쪽에서의 차익이 많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로봇주 좀 일부 강한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좀 유지가 돼 있는지 그리고 이제 배당락 이후에 기아나 이런 쪽에서 좀 말아 올리면서 전반적인 저 PBR에 대한 투심이 좀 더 강해지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지수의 향방은 좀 갈려질 것 같고 하이닉스가 어쨌든 오늘 3% 지금 이상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의 투심 자체는 조금은 약해져 있다. 그래서 네, 지금 유한양 좀만요. 네, 유한양행이나 이런 쪽이 지금 좀 일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거에서 수급 쏠림이 나오면서 바이오 쪽으로만이라도 수급 쏠림이 좀 더 강해지더라도 지수의 하방은 좀 단단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바이오라든지 기타 다른 쪽 있잖아요. 좀 최근에 강했었던 쪽에서 뭐 2차 전지라도 조금 더 강해지거나 이런 네. 흐름들이 나타나는지를 조금은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우리가 지수를 맞추려고 여기 모인 건 사실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섹터의 변화가 있어서 그게 어떻게 결과적으로 지수가 얼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기준을 세워놓으니까 사실은 지수가 마이너스 1%가 되도록 자기 섹터가 오르면 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만약에 장을 산 게 아니면 사실은 그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부차적인 결과를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항상 말한 것처럼 펀더멘틀적 이슈가 돼서 빠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수가 수급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두더지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가 빠지는 거 그럼 어저께 왜 이게 안 해져? 예를 들어서 그건 아무도 몰라요. 오늘 나온 뉴스가 GTC가 발표된 거 내용에 아무 어떤 것도 네거티브한 게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10명에 9명, 1명도 그렇게 얘기 못하지만 아주 큰 거를 기대한 속마음에 누구도 모르는 하느님도 모르는 것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네. 빠면 빠는 거고 빼는 게 많으면은 더 빠지는 거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많이 오르는 종목이 빠지죠.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잖아요. 그렇죠. 그게 빠지면 다른 것도 분위기상 빠지는 것 뿐이에요. 마치 테슬라가 빠지면 어느 미친놈이 잘하려도 2차 전지 없는 거고 네. 아무리 나쁜 뉴스가 나오더라도 테슬라가 올라가면 그쪽은 무조건 안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 두더지 싸움에 하루를 어떻게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가 골라야 되는데 반도체를 살 것이냐 이 순간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려갈 때 이유가 많아서 빠지는 거가 나면은 사면 안 되지. 제가 이제 그 일주일 전에 목요일인가 그때 비중을 줄였잖아요. 네. 그 인디케이션을 듣는 사람의 해석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다 파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조금만 줄인 사람이 있을 그렇죠. 거고 제가 줄였네. 근데 다른 섹터를 늘렸네. 그럼 믹스를 변화시키라는 거야. 그럼 믹스를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 판단 기준이 바뀔 때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기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투자를 하고 만약 리딩방처럼 하면은 그거는 순간순간 다 말씀드리지. 네. 지금 반도체 어떻게 삼성전자. 근데 네네. 그렇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말씀드린다 맞는 법도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 생각이에요. 빠지는 거가 이유가 있다 하면 사지 마시고요. 오. 빠지는 게 이유가 없으면 사시는데 보노 형제는 얘기한 것처럼 나눠서 어떻게 살 것인지 50% 어떻게 할 것인지 저가 좀 30%니까 10씩 나눠서 할 것인지 그거는 본인의 성향과 그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내려간다는 것이 의미 있게 내려간다. 아까 반도체 거기서 펀더멘털적으로 이슈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빠뜨리게 냅둘 수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자동차 그 기업 밸류업하고
그죠? 네. 그게 먼저 빠졌잖아요. 반도체가.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로봇이나 조선이나 이런 거 못 산 사람들이 기관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먼저 사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먼저 들어가거나 반도체 빠졌다고 해가지고 저가 매수라고 확 반도체를 확 끌어당길 세력이 기관은 많지가 않다고 보여져요. 요 정도가 힌트로 말씀드릴게요. 그게 알아들어야 돼. 알겠습니다. 이거 못 알아들으면 안 돼. 박성철님께서 반도체 오후에 반전 가능성은 없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요거를 오후에 어떻게 낼 건지 맞추면 형 내가 하고 있지. 내가 여기서 방송하겠어? 따라가지고 내가 거기 배팅하죠. 근데 알잖아요. 어쨌든 지금 김장현 본부장, 그러니까 오후에 반등하냐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거가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지는데 걱정이 된다라는 질문으로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저번에 가서 한 종목에 10% 이상 갖지 말고 반도체 뭐 이거 포트 몇 개가 있어요. 15 갖고 70% 갖고 있으면은 반도체 좀 빠진다 해서 이게 이슈가 되나? 다른 데 버티면. 그렇죠. 선택만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섹터 더 살지, 반도체 적게 살지. 이런 선택이 없는 거야. 한쪽에 한 30%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그냥 눈만 바라보고 있는 거지. 근데 김전현이 얘기한다고 올라가면 내가 좋게 얘기해주면 좋지. 근데 좋게 얘기해준다고 올라가냐? 알겠습니다. 아까 알겠습니다. 장이 알겠습니다. 1.23% 이상 빠지면 오버스럽게 된다. 그 얘기하는 아저씨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반도체 아저씨를 폭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센티적 지금 빠지는 거에 대한 걱정. 지금 저도 이제 걱정을 하면서 불안하게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빠지는 거에 대한 걱정 그리고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지는 거에 대한 불안감 인정. GTC도 얘기는 많이 했는데 뭐 별거 아니라 그러고 장 외에서 또 시간에서 빠지니까 또 걱정되죠. 근데 센티적으로 지금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눌리는 거라고 판단이 든다면,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내놨는데 이게 뭐야라는 펀더멘탈적인 실망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냥 쭉 끌고 가면 되는 거고, 내려왔을 때 어디 포인트에서 더 사는지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은 좀 해봐야 돼요. 근데 오늘 내일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주식들이 살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네. 아침에. 네네. 기관들도 여기에 손을 못 대고 다른 거 살까 뭘 살까 이러다 보니까 여기 못 들어가는 거지. 그게 내일까지 연장될 수도 있으나 제가 오늘 사야 내일 사야 하는데 나눠서 사거나 네네. 세 번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아니야. 네 말이 너무 쫄았어. 나는 네. 오늘 지금 살 거야. 네. 아니 난 더 쫄았어. 지금 네네네. 다 줄이고 지금 한 금요일쯤 살 거야. 이 판단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아까 뭐 레인보우를 사든 뭐 조선도 좋은데 조선도 네. 얘기했지만 그 종목이 좋다고 사더라도 여기서 한 종목 한 섹터에 30% 한 종목에 10% 이렇게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장이 살아. 반도체 이거 뭐 밸류 안 가고 이거만 가가지고 2,800 이렇게 갈 것 같습니까? 그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두더지라는 게 그런 의미의 해석을 해야 된다고. 네. 오늘 산 종목이 올라간다 해서 너무 좋아할 것도 없는 게 그런 도돌이표의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9시 41분 지나고 있는데 살짝만 시장 짚어보면서 두 분의 인사이트,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오늘 자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행히도 코스피 보면은 1.1%, 1.2%까지 떨어지다가 지금은 0.98%로 조금 하락폭을 줄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660선에서 지켜내려고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43% 마이너스, 역시나 여기도 밑골이 좀 달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86%까지 가다가 0.4%로 좀 줄였습니다. 890포인트고요. 코스피에서는 역시 대형주가 제일 좋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1% 정도 마이너스고요. 하락하는 종목은 기아가 5.4%, 한국전력 5%, 하이닉스가 3%, 한미반도체 3%, 이런 종목들 좀 빠지고 있습니다. 밸류업도 지금 안 좋고, 반도체도 안 좋고, 전반적으로 뭐 조선도 지금 하나오션도 2.4% 빠지고 이러니까 어제 좀 많이 갔다니까. 어제 많이 갔다. 어제 장사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0.2%포인트는 너무 많이 갔네. 너무 많이 갔어요. 어저께 오른 거 0.2% 포인하고 약간 실망하고 그렇습니까? 또 매도를 부르는 거 포함해서 네. 1%에서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약간 많이 빠진다. 아하. 여기가 내가 리슨 베스트야. 베스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 내가 가야 되니까 개별 종목에 대해서 가셔야 되겠네요. 늦게 오시고 또 가셔. 뒤에 방송 있으셔서. 네. 몇 시에 가세요? 아니 뭐 48분 49분. 그런 말 빨리 하셔야겠네. 네, 제가 말씀드렸죠. 저기 김장님 본부장, 오늘 진짜 우리가 요거는 꼭 알아야 된다라는 핵심적인 정보만 주고 가시면 저희가 나머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만 얘기할래. 네. 맞추겠습니까? 네.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하셔야지 전달이 됩니다. 자, 일단은 네. 실적이 약간 그러니까 실적업이 없는 상태에서 목표 주가 높이는 거는 네. 그때 또 하면 안 돼요. 지금 그런 장은 아니거든요. 네.
뭐 그런 특별한데 엊그저께 이수페타시스가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이스페타. 엊그저께 많이 올랐잖아요. 저 못 봤어요. 리포트. 이수페타시스 리포트 나와서 그래서 자기가 한 많이 거예요?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리포트를 보니까 다른 증권사 대비했을 때 이익 추정이 그렇게 높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멀티플을 높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목표 주가 그분이 높인 거에 대해서 저는 수긍은 가진 않더라고요. 얼마 부르셨어요? 목표 주가 그분이? 5만 5천 원? 5만 5천 원. 오늘 다른 데가 4만 5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오늘 기준으로 3% 떨어져서 36,650원. 네, 하여튼 지금 빠진 게 정당하다는 게 아니고 네. 새로 나온 리포트 목표 주가가 5만 5천 원인데 상당히 높고 딴 데보다. 근데 그렇게 딴 데보다 유일하게 두드러질 때는 이유를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리포트로 봤을 때는 그 정도 리포트가 그 정도 이제 목표 주가를 하야졌던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인플리케이션만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뭐 에이징랜드라든지 가온칩스나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IP. 네. 예, 이런 주식들이 IP 회사들이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갈 때 이런 데에 바깥하고 이러지 마세요. 지금 그런 장 아니거든요. IP 회사들. 네. 한바탕 다 알아 이제. 그 회사 좋다는 거. 삼성 하이닉스 한미 이런 거 안정되기 전에 우리가 무슨 케이던스나 시납시스처럼 그런 주식들이 날아갈 장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가온칩스나 에이징랜드를 삼성 하이닉스 필요 없어서 이거 팔고 근종한다. 섹터를 바꿔야지 그렇게 가는 장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이패밀리 우리 보노 화장품, 좋아하시고 한 네 가지 아이패밀리 있는데 SC. 좋은데 이게 당분간 약간 소강일 수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약간 눌릴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이게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무상증자가 무상증자 네. 한 거 물량 나오는 게 있거든요. 21일 날. 그거 감안하셔서 플레이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유가가 오르잖아요. 네. 안 좋죠. 불안하죠. 이 33 되는 거.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는데 유가도 오르고 천연 가격도 오른다는 거는 물론 수급에서 후티에서 싸우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네. 중국이 중국. 워스트 이즈 오버일인가. 최악은 지났다인가. 수요는 개인들이 사는 물건 사고 이거 말고 산업적 측면에서는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어저께 1, 2월 달 산업 지표 나왔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의 유가 상승이라면은 중국 쪽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구리도 그렇고 LS 주가도 상당히 셌거든요. 네. LS 오늘 어떤지 모르겠는데 LS 구리 지표 유가 천연 가격 오르는 것을 중국 전체적인 워스트 오버로 봐야 되는 것인가라고 고민이 들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최악의 바닥은 지났나 산업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계시다. 알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아이패밀리 SC 그리고 한종 뭐 얘기하셨죠? 그거 두 개 하셨나요? 네, 그렇게 얘기했네요. 그렇게.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김장우 본부장님은 여기서 좀 보내드리면서 그러면 요거 하나만. 자, 떨어지는 장에서 지금 약간 죽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네네. 우선순위가 네. 밸류업입니까? 아니면 반도체입니까? 지금. 나는 밸류업이 먼저 좀 빠졌기 때문에 밸류업이 먼저. 밸류업 조금 더. 밸류업 중에서도 은행이 좀 그 삼성물산 때문에 빠졌죠. 근데 은행 아까 그 주 후반에 주총이 있어서 조금 그렇다고. 그러니까 다 사는 게 아니지. 조금씩. 잘 얘기하면 조금씩. 오늘 다 사고 그러지 말고 제발 나눠 사고 한정 뭐 나눠서, 10% 이하 사고 한 섹터 20% 미만 사고. 알겠습니다. 일단 밸류업 쪽에서는 은행. 먼저 반도체는 오늘 너무 많이 빠지면 네. 오늘 많이 빠지면 약간 내일 보고. 내일 보고 오늘 반도체 많이 빠지는 거 인정하고 FOMC 지나고 그 다음에 주 후반에 사자. 살 거여도 만약에 뭐 더 불안하면 마이크론 실적 나오고 사셔도 되고. 마이크로 실적 나오고 사셔도 되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네, 김장훈 오늘 부장님 뵙겠습니다. 뛰어가지 마세요. 다치십니다. 뛰어 안 가면 예,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이. 수익이야 뭐 마이너스 나면 나중에 메꾸면 되지. 저게 뭐야? 왜 오셨어요? USB는 또 뺐어.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제 형 하고 싶은 거 다 해. 형, 해봐봐. 형, 뭐 하고 싶어? 드디어 제 기회가 왔네요. 네네네네. 네, 좋습니다. 네. 문은 닫고 가시고. 네, 오케이. 자, 형이 뭐 봐야 돼요? 일단은 좀 수급의 전환이 나오는 걸 봐야 되는데 지금 바이오 쪽이 또 은근슬쩍 네. 약간 좀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고 또 리노공업이 또 벌써 3%의 상승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소켓 쪽이잖아요. 리노공업 쪽에서 또 막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 또 다른 쪽에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어서 요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유한양행이 먼저 스타트를 끊어주면서 알테오젠 조금 뭐 방향을 바꾸고 있고 또 ABL 바이오도 좀 일부 상승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쪽에서의 뭔가 변화가 수급 쏠림이 좀 넘어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로봇 쪽도
그 오늘 장중 급등이 나왔지만 좀 이렇게 차익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장은 일단 좀 급등이 나오면 조금씩은 이제 끊어주는 좀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뭐 지금 시장 자체 수급이 일부 부분으로만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일단은 오늘 중요한 건 이제 하락 쪽에서 좀 되돌림이 나오는 거죠. 근데 기아 같은 경우가 지금 낙폭이 계속 커지고 있죠. 지금 6%까지 빠지니까 이래버리면 이쪽이 이제 대장이잖아요. 그렇죠. 저 PBR 대장 쪽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나머지 쪽에도 좀 좋을 수가 없어요. 센티적으로. 그렇죠. 삼성물산 지금 부서졌죠. 그 다음에 기아 조금 부서지면은 그럼 남은 거 좀 약간 물음표 일부 나올 수가 있어서 단기 소나기일 확률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저 PBR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조금 더 강하게 더 많이 쏟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선물로 먼저 좀 패고 있어서 근데 선물이 벌써 또 6,500억이나 파니까 이거 연달아 만약에 하면 약간은 좀 부담이 좀 커지게 되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요거 조금 더 이제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슬슬 팔면서 나가는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직도 뷰 변함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외국인이 슬슬 살짝씩 좀 빼는 것 같다, 약간 쎄하다, 여기에 아직은 괜찮다라고 하시는 거에 뷰 변함 없습니까? 뷰요? 뷰는 공감하죠. 근데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슬금슬금 빠져나가고 있긴 했어요. 그게 이제 그렇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 마지막 날에 확 들어오면서 그거를 좀 턴을 하는 듯 했는데 다음날에 또 다 던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수급 기조를 살펴보시면 한 9거래일 정도 보시면 한 1조 지금 한 4, 5천억 이상 네.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그나마 안심하고 있었던 거는 누적 순매수가 워낙 크니까 그쵸.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버틸만 하지 않을까의 관점이지 단기적인 수급으로 보면 지금 되게 많이 나가고 있죠.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프로그램 비차익이랑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 현물 매수한 것만큼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비차익 같은 경우는 한 5조 이상 들어왔었고 선물이 한 6조 정도 들어왔는데 여기서 지금 벌써 한 1조 6천 나가고 1조 한 6천 원 정도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수급이 지금 여기서 프로그램 비차익이 여기서 한 5천억만 더 나가면 거의 절반 나가요. 네. 그러니까 좀 들어온 것 중에서 벌써 이미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지수가 안 부서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불안하긴 하죠. 왜냐면 이 수급이 안 돌아와 버리면 수급 공백이 생기고 그러면 더 이상의 이런 순환매에서 힘이 안 세면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주식을 홀드를 하는 이유는 이게 주식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홀드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수급이 약해지고 가는 종목이 없고 차익이 나오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좀 차익을 하고 싶다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불안감이 확대가 될 수 있고 단기간에 차익이 쏟아져 나오면 지수는 당연히 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래대금 항상 마감 클로징벨에서 시향할 때 거래대금이 왜 11조냐 12조냐 뭐 9조로 떨어졌냐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좀 수급 이탈이 되면서 만약에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들면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한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준비하신 자료 있으시면은 네. 그거 한번 들어보고. 일단은 요거 파워포인트로 좀 만들어 왔는데 일단은 이제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론부터. 그 미국의 원전 쪽 기업 있잖아요. 원전 지금 어떻게 됐어요? 두산에나 지금 뭐 멜리트? 약간 그래도 장초반보다는 약해지긴 했는데 윗꼬리를 좀 세게 달았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근데 뉴스케일 파워라는 종목이 최근에 원전주들이 굉장히 좀 흐름이 좋아요. 네. 전거래 같은 경우도 한 20몇 % 정도 올랐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핵심은 미국에서도 전력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올트먼 같은 경우도 SMR 투자하고 있고 이게 이제 오클로라는 기업인데 요거가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상장이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전력 수요가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이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전력 인프라가 AI 반도체가 가면서 변압기가 굉장히 세게 가고 최근에 이제 전력을 생성하는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좋았고 그다음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부러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전력을 생성하는 쪽에서의 이벤트가 상당히 좀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력 인프라에서 에너지로 좀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만약에 이러한 흐름으로 되면은 원전 쪽뿐만 아니라 뭐 풍력이라든지
뭐 태양광까지도 사실 일부 한번은 움직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벤트가 불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33년에 데이터 센터가 소모하는 전력량이 전체 전력량의 10%대 이상으로 높아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앞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원전 수출이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진행이 되진 않았어요. 아시겠지만 바라카 원전 사업 수주 이후에 이제 재작년까지는 또 한동안 수주가 안 나왔고, 그러다가 이제 재작년부터 한수원에서 이제 수주하고 루마니아 원전 수주하고,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벤트 나오고 약간 요런 식으로 이벤트가 좀 됐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좀 열리고 있는데, 이제 원전 쪽에서 투자할 때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이거죠. 항상 뭔가 굵직하게 크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뭔가 결과치로 나오는 게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 올라갈 때 쫓아가면 발목이 잡힐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런 부분에서는 대응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원전에 대한 이런 에너지 전력으로 넘어오는 관점으로 본다면 에너지 쪽으로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핫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벤트가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중장기적인 부분을 모아가시는 건 나쁘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사실 원전 쪽으로 먼저 관심을 가지신다면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쪽에 있는 기업을 먼저 사시는 게 좋아요. 지금 완전 우상향 제대로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원전이나 이런 전력기기에서 이제 전선이랑 구리 쪽만 보시는 게 아니라 뭐 원전이라든지 뭐 풍력이라든지 이런 기타 다른 에너지원으로도 좀 확장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정현님이 원전 다 선반영된 거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네. 두산에너빌리티도 사실은 뭐 14,000원, 13,000원 이 부근에서 네. 좀 많이 최근에 한 세네 달? 한 5달? 뭐 이렇게 올라와서 18,000원, 19,000원까지 지금 거의 가는 상황이니까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좀 선반영된 거라는 의견에 대한. 근데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3중 짝꿍댕이라고 웃으면서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게 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원래는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단기적으로 순환매로만 볼 수 있었던 게 네. 최근에 미국의 기조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15,000원 라인에서 18,000원까지 빠르게 한 20%가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미국장에서 이제 그런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날뛰어주면 이쪽으로도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속성이 지금 강하게 최근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은 더 연속성 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일단 뭐 주봉상으로도 이전에 좀 라인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요 매물대 뚫어주면 윗 매물대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만 좀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뭐 단기적으로는 상방이 좀 크게 열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추세 연속성이 조금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국면에서 보는 거고요. 대신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단기적으로 이평선이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일정 라인이 좀 깨지면은 사실 좀 대응을 하실 필요는 있다. 근데 뭐 만약에 전력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쇼티지에 대한 그런 관점을 믿으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분할 매수로 모아가시긴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변압기가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뭐 요쪽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이벤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요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저는 지금 전력 인프라가 지금 이 상황에서 꺾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연속성을 더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쪽이 안 죽으니까 이제 뭐 나머지 쪽도 기회가 오는 거죠. 전선 쪽도 기회가 올 거고, 뭐 에너지 쪽도 올 거고. 네, 오케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반도체가 살짝 이렇게 죽쓰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 엔비디아 이슈 지나가고 내일인가요? 내일 모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또 AI 이벤트, 목요일, 디지털 네. 이벤트 하나 합니다. 거기서 이제 AI 관련된 그런 노트북이랑 PC 이런 네. 거 NPU가 탑재된 또 PC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예정인데, 만약에 그거에도 반응하지 않고 반도체가 한번 쉬어간다면 네네네.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조금 있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다른 종목에 대한 순환매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만약에 이번 주 후반 그리고 다음 주에 반도체가 쉰다면, 기간 조정에 들어간다면 가장 탑 섹터로 보는 섹터는 어디입니까? 순환매 측면에서 가장 활발하고 수익을 좀 많이 줄 수 있고 용이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섹터?
꼭 하나로 정해야 돼요? 하나로 정해야죠. 쭉 깔아놓으라고? 아니 근데 그 뭐 요즘에 섹터는 많이 깔아드렸으니까 그러면 저 바이오 하겠습니다. 바이오? 네. 와. 오늘도 사실 바이오 가는 종목은 계속 좀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쵸? 네, 맞습니다. 뭐 레고캠도 지금 2.6%, 그쵸. ABL도 2.9%, 아까 유한양행도 조금 뭐 시세 분출되고 있고요. 유한양행도 1.75% 좀 조정이 나왔네요. 네. 바이오가 확실히 그냥 섹터의 그런 매력도, 센티먼트 요것만 보자면 그동안 좀 쉬었고 네네. 그리고 계속 뉴스가 나오고 그러면서도 좀 신선하고 이전의 반도체랑 2차 전지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좀 신선하고 약간 네. 그런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저 바이오는 그 CDMO 쪽을 제외했을 때는 4월 안으로 다 정리하셔야 된다고 봐요. 4월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5월부터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하신다면은 좀 단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한 달 정도의 그런 수익 관점으로 보시는 거는 아직도 굉장히 유효하다. 대신에 이제 CDMO로 넘어가면 달라요. 그건 네. 장기로 볼 수 있고 이벤트성으로 보는 거는 단기적으로 좀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 외에도 뭐 이제 최근에 좀 이렇게 장표 만들어서 보여드렸던 쪽이 제가 단기적으로 이슈도 있고 좀 좋게 보는 산업군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관심 있는 산업군들에서 좀 선택을 해보시는 거는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알테오젠 뭐 초반에 상승 나올 때부터 이제 이거 로열티 5% 보면은 네. 상방 진짜 크게 열린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이오는 뭐 계속적으로 일단은 단기적으로 4월 달까지 정도는 좀 괜찮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본 니케이는 0.5% 마이너스로 또 시작을 하고 있고 39,537포인트, 4만 포인트에 다다르는데 좀 한계를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율은 지금 1,337원 60전 이 정도로 한 2원 60전 정도가 오른 상황이네요. 자, 오늘도 역시 GTC가 지나면서도 셀 온이 됐고 어제 그래도 선방했다 잘했다 이렇게 저희가 칭찬을 클로징벨에서 했는데 네. 오늘 또 이렇게 살짝 좀 차익이 나와주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장 마감까지 어떻게 될지 한번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고요. 공부 많이 해서 3시 20분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약 후 강이 되길 바라면서 조금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대감을 안고 좀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올라가면은 저희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팀은 이제 클로징벨 라이브에서 3시 20분에 뵙도록 하고요. 오늘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또 맛동산 있죠, PD님? 네. 맛동산 있는 걸로 아는데. 네. 그래서 뒤쪽에 맛동산도 여러분이 잘 신청을 해주셔서 사실 뭐 투자 자산이 주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부동산에 맞는 분들 계시고 맞춰서 저희가 좋은 분들의 이야기 맛동산에서 전해드리도록 하니까 맛동산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창원 본부장님과 저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